기후 비상경보. 두 개의 괴물이 한반도를 겨눈다. 태풍 한롱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멀어졌다고 안도할 틈은 없다. 이제 새로운 위협이 수평선 너머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상청과 여러 국제기상기구는 입을 모아 경고한다. 22호 한롱과 23호 나크리, 이 두 개의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 기후 흐름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첫 번째 변수, 태풍 22호 한롱의 잔재. 중심기압 905 HPA, 최대 풍속 60m/s. 그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다. 한롱은 이미 북서태평양의 대기순환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롱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남긴 해수온도 상승과 대기 불안정이 이후 형성되는 모든 태풍의 진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롱의 그림자는 아직 한반도 위를 맴돌고 있다. 바다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높고 수증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가스처럼 팽창하고 있다. 두 번째 위협, 태풍 23호 나크리의 북상. 일본 남쪽 해상에서 포착된 나크리는 현재 중심기압 935 HPA, 순간 풍속 55m/s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이 태풍을 예측 불가능한 괴물이라 표현했다. 나크리는 현재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예보되어 있지만 남해상과 동해의 수온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된다면 태풍의 진로는 언제든 한반도 쪽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측 모델에서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에 태풍의 외곽 수정기 띠가 제주 남쪽 해역과 남해안 산공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중 태풍 효과, 대기 교란의 연쇄 반응. 두 태풍은 직접 충돌하지 않지만 서로의 순환 구조가 한반도 상공의 기류를 뒤틀고 있다. 한롱의 잔류에너지가 대기 상층을 휘저으며 나크리의 북진을 유도하거나 차단하는 복잡한 흐름을 만든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이중 태풍 간섭, 더블 타이푼 인터랙션이라 부른다. 그 결과 한반도는 지금 서쪽에서 비, 동쪽에서 강풍,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몰려드는 기후 전쟁의 교차로에 서 있다. 한반도, 태풍의 길목에 서다. 기상청 예보국장은 브리핑에서 경고했다. 지금의 태풍 경로 예보는 어디까지나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태풍이 조금만 세적을 유지하거나 동풍이 늦게 약화된다면 한반도 남부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모의 결과에 따르면 12일 새벽 또는 13일 오전쯤 나크리의 외곽 비구름대가 남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 간접적인 폭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최대 60%까지 상승했다. 바다가 끓는다. 즉, 이상수온 2.5도 상승. 국립예항조사원은 남해와 동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최대 2.5도씩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태풍에게 연료를 무제한 공급하는 상황이다. 기상청 해양기상센터의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태풍의 약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슈퍼 태풍으로 재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단순히 태풍의 피해 지역이 아니다. 기후 격전지,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다. 22호 한롱이 만든 열기와 23호 나크리가 몰고 오는 습기가 충돌할 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 집중호우, 돌풍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위를 덮칠 수 있다. 기상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기후의 전환점에 서 있다. 태풍이 지나가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의 시작이다. 다음 72시간 한반도의 하늘은 불안정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 하나가 이번 주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다. 기후의 분노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기후붕괴의 서막, 비구름 뒤에 숨은 두 개의 괴물. 연휴가 끝나자마자 하늘은 다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위성 영상 속 대한민국은 평온하지 않다. 북서쪽에서 몰려드는 비구름대가 중부와 전북, 경북 하늘을 덮이면서 서울과 강원 중북부에는 이미 시간당 5mm의 비가 내리고 있다. 아침 출근길의 우산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생존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하늘 위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자라고 있다. 태풍 22호 한롱, 물러났지만 그 흔적은 아직 바다를 요동치게 한다.
일본 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간 태풍 할롱. 하지만 그가 남긴 에너지의 파동은 아직 식지 않았다. 남해와 동해의 수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뜨거운 바다는 이미 다음 괴물의 탄생장이 되었다. 태풍 23호 나크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위험하게 다가온다.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 새로운 괴물, 태풍 나크리가 꿈틀대고 있다. 수증기 영생 속 릅고 11띠, 그것은 저교한 게 아니다. 그것은 태풍의 숨결을 막으려 버티는 대기의 저항선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번에는 태풍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다. 나크리는 일본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지만 만약 이 저교한기가 조금만 무너진다면 그 순간 나크리는 한반도로 치솟을 수 있다. 비의 본질, 단순한 강수 아닌 대기의 분열. 현재 내리는 비는 남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밀려온 수증기가 기압골과 부딪히면서 폭발하듯 생성했다. 이제 비는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징후다. 기압골은 강화되고 하늘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이어 충청 북부까지 비구름이 남하한다. 그리고 12일 새벽 기압골이 동해로 빠져나가며 찬 동풍이 밀려오면 강원과 경북 북도 동해안은 또다시 폭우와 함께 갇힌다. 이중 태풍 효과. 두 태풍이 서로의 결로를 밀어내면서 온통 한반도 쪽으로 밀려간다. 태풍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각 태풍이 상륙을 포기하고 더 취약한 한반도로 쏠릴 수 있다. 12일 새벽, 하늘이 쪼개지는 시각. 서쪽에서 밀려온 서풍과 동쪽에서 치솟는 동풍이 부딪히며 한반도 동부에 또 한 번의 기후 충돌선이 형성된다. 이때 그 중심에 선 도시는 안개로 잠기고 도로는 유리처럼 미끄러워질 것이다. 차창 너머의 한 줄기 피. 그건 단순한 강수가 아니라 기후 불안정의 경고음이다. 기상청은 말한다. 그러나 경고는 이미 늦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경고가 아니다. 이제 기후재난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하늘은 변하고 있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비는 더 길어지고 계절의 경계는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아직 이 하늘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난의 시대, 기후의 분노 앞에서 이제 우리의 생존 전략은 우산 하나로는 부족하다. 다가오는 23호 나크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또 다른 태풍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전쟁의 시작이다. 태풍 22호 할롱,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태풍 할롱은 이미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일 뿐이다. 중심기압 905 HPA, 최대 풍속 초속 60m. 이 괴물은 자신이 지나간 바다에 열의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 여파로 동중국해와 남해의 수온은 평년 대비 2.5도씨 상승. 바다는 아직도 끓고 있으며 그 끓는 바다는 다음 태풍의 연료통이 되고 있다. 기상청 대변인은 말했다. 할롱은 떠났지만 그의 잔재가 대기순환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기류의 덫 안에 갇혀 있습니다. 태풍 23호 나크리, 북상 중인 새로운 괴물. 남쪽 바다에선 또 다른 거대한 회오리가 태어나고 있다. 태풍 23호 나크리, 중심기압 935 HPA, 순간 풍속 초속 55m. 지금 이 태풍은 느리지만 꾸준히 북쪽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나크리는 단순한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속도에 있다. 나크리는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바다의 열을 흡수하고 있다. 이 느림이 바로 강화의 시간, 즉 괴물로 변하는 과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고했다. 예보상으로는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지만 남해의 고수온이 지속된다면 언제든 한반도 쪽으로 진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태풍의 충돌, 이중 태풍의 함정. 할롱의 잔류 에너지와 나크리의 북상 기류가 동해 남쪽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 현상은 이중 태풍 간섭이라 불리며 한쪽이 다른 쪽의 진로를 왜곡하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그 결과 한반도 상공의 바람은 꼬이고 기류는 불안정해진다. 비는 갑자기 쏟아지고 예보조차 따라잡지 못한다. 기상청 예보센터는 이렇게 밝혔다. 11일부터 13일 사이 한반도는 두 태풍의 외곽 수증기대가 교차하는 위험구역에 들어갑니다. 충청, 강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시성 폭우와 돌풍이 예상됩니다. 공기의 전쟁,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 하늘 위에서는 세 개의 공기가 싸우고 있다. 서쪽의 서풍, 남쪽의 난기류, 그리고 동쪽의 찬 동풍. 이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충돌하는 곳이 바로 강원과 영남, 수도권 하늘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기온차가 급격히 요동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비정상적인 날씨의 정체다. 기상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한다. 기압골의 충돌은 마치 도미노처럼 확산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전국으로 번집니다. 48시간 한반도의 시험대. 기상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 비상 대기령을 발령했다. 강원과 영남 해안은 집중호우, 서쪽 내륙은 강풍과 돌풍, 남부 해안은 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해와 동해의 조위 상승은 이미 잠재적 폭풍 해일 경보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다는 이미 밀려오고 있고 지상은 아직 그 파도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기후의 복수, 태풍이 떠난 뒤에 또 다른 재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태풍은 이제 단일 현상이 아니다. 그 뒤를 잇는 폭우, 저기압, 냉기와의 연쇄 반응이 진짜 재난을 만든다. 즉, 태풍이 물러가도 끝난 게 아니다. 그 열과 습기 담아마 한반도 상공을 몇 주간 흔들어 놓는다. 그때 내리는 비,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를 잠기게 하고 산을 무너뜨린다. 하늘이 변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롱과 나크리, 두 개의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가 보는 경고장이다. 이제 기상청의 경고 문구는 단순한 예보가 아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는 기후 붕괴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이다. 태풍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남는다. 그것이 바다를 데우고 또 다른 괴물을 낳는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이 하늘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24호 태풍 랜델 소멸, 전국 초토화. 인명피해 27명에 이재민 1만 2천 명, 전국 복구 총력전 돌입. 10월 12일자 속보, 연합뉴스 KBS 공동취재단. 서울 연합뉴스. 한반도를 강타한 제24호 태풍 랜델이 11일 새벽 동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했지만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기상청은 태풍 중심이 동해를 벗어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으나 지난 48시간 동안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다고 밝혔다. 인명피해와 이재민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 27명, 실종 9명, 부상 114명이 집계되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와 경북 포항시 등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집중되었다. 강릉시 주문진읍 산사태로 가옥 12채 매몰 6명 사망, 포항시 북구 주택가 침수 및 차량 유실 4명 사망 3명 실종, 제주시 한림읍 강풍의 주택 붕괴 2명 사망, 울산광역시 남구 공장 지붕 붕괴로 근로자 1명 사망. 전국 이재민 수는 1만 2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280여 개의 임시대피소에 수용 중이다. 정부는 응급 구호물자 3만 세트를 긴급 지원하고 식수 및 의약품을 군수송기로 투입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 및 사회 기반시설 파손. 행정안중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 랜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피해 규모 약 9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주택 및 상가 침수 4,800여 동, 농경지 침수 및 유실 8,200헥티아리, 도로 교량 파손 116곳, 통신 및 전력망 장애 43만 가구 정전,
12일 오전 기준 95% 복구 완료. 항만 및 어선 피해, 선박 250척 전손, 방파제 붕괴 17곳.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1200여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2일 밤까지 대부분의 지역 전력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군의 복구 지원. 정부는 11일 밤 10시 기준으로 재난 단계 심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육군, 해병대, 공군 등 8천여 명의 병력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군병력이 중장비를 동원해 산사태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포항과 울산 지역에서는 전기, 수도, 통신 복구를 위한 야간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9일부터 11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이 530mm를 기록하면서 일부 농지와 도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농작물 피해 규모만 약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 대책 및 복구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지역의 낙과 재난 지역을 선포를 중이며 조속히 복구 예산 5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시스템 가동, 피해 가구당 생계비 200만 원, 주택 피해 최대 2천만 원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긴급 저리용자 지원 정책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인명수색 및 실종자 구소 활동을 위해 헬기 스밀 2대, 수색견 30마리를 추가 투입했다. 시민봉사 지원 및 사회 반응. 태풍이 지나간 12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 만여 명이 피해 지역 복구에 참여했다.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는 시민단체와 교회, 대학생 봉사단이 한반도 재건 캠페인 We Stand Together를 시작하며 긴급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SNS에서도 샤프 랜들 이재민 돕기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후원금은 하루 만에 20억 원을 돌파했다.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 우방국은 한국 정부에 긴급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동해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측과 공동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주한대사관은 재복구 장비 및 구호물품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UN 인도주의 사무국도 한국 정부 요청 시 국제9.16 파견을 즉시 지원할 준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분석,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태풍 패턴. 서울대 기후과학센터 이재훈 박사는 올해 동아시아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7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태풍의 세기와 강수량이 동시 진폭되는 복합형 태풍이 늘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태풍 랜델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신호라며 이제 한반도도 가을 태풍의 상시화에 대비한 장기적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회복의 길, 그리고 경고. 태풍 랜델은 지나갔지만 상처는 깊다. 무너진 소로와 가옥, 파괴된 농지,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이재민들. 그들의 복구와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태풍은 자연의 분노이자 우리가 잊고 있던 경고였다는 한 피해 주민의 말처럼 이제는 복구를 넘어 기후대응과 재난 대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